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분자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분자, 술로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시는 것으로 또는 약재로도 쓰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주로 다루고 싶은 글자가 이 분자예요. 동이, 물동이를 얘기한다. 분을 다루고 싶어서 사실은 분지, 제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분지다. 그래서 분지라는 것을 다루고 관련해서 화분, 분재, 또 성남의 분당구 이런 것을 다루고 싶었는데 같이 분자를 쓰는 복분자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 끌까 싶어서 한번 복분자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분자가 들어가는 다른 낱말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분자, 복은 다시 복이다 또는 뒤엎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다시 복이다. 그리고 분은 동이, 그릇을 얘기한다. 그렇죠? 동이. 자는 이제 전미사로서 아들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은 글자를 보면 덮을 아자, 그리고 돌아올 복. 예. 여기에도 또 다시 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덮을 아자는 글자를 이렇게도 쓰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쓴다. 이쪽에 이제 생략이 되고, 그렇죠? 덮을 아를 쓴다. 그리고 동이 분은 나눌 분자와 그릇 명이다. 그릇의 일종이다. 그리고 발음이 분에서 왔다. 아들은 어린 아이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을 보니 복분자, 좀 복잡합니다만 장미과에 속한 낙엽 관목이다. 이렇게 되고 5, 6월에 연한 붉은 빛의 꽃이 피고 열매는 7, 8월에 검붉은 색으로 익는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학명은 이러한 학명을 가지고 있다. 러버스 코리아누스, 학명에 코리아, 그렇죠? 이것이 들어간 게 많지 않은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분자라는 것은 복분자 딸기, 식물로서는 복분자 딸기다. 식물의 이름은 복분자 딸기고 복분자는 사실은 복분자 딸기의 열매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 복분자라는 것은 복분자 딸기의 열매, 그렇죠? 이 복분자 딸기의 열매를 한의학에서는 복분자라고 한다. 음위다. 음위는 이제 발기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기불능이라든지 음위나 또는 소변불금, 소변을 잘 참지를 못한다. 소변불금을 다스리는 약으로 쓰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문을 보니 복분자를 약으로 쓸 때는 덜 익은 것을 말려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이것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문이 대로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복분자라는 것이에요. 복분자를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산딸기인지 뱀딸기인지, 그렇죠? 이런 어딘지 좀 헷갈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 두 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복분자다. 처음에는 빨갛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까맣게 색깔이 변한다. 이게 복분자고, 이건 이제 산딸기다. 산딸기와 복분자와 조금 다르죠. 다르다. 그리고 뱀딸기도 이렇게 다르다. 오디는 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분자가 이렇게 생겼고, 산딸기가 이렇게 생겼고, 뱀딸기는 이렇게 생겼고, 오디는 이렇게 생겼더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 복분자라는 이름이 조금 재밌다. 그래서 명칭의 유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대체로 복분자라고 하면 주로 일반 성인 남성들은 주로 안다. 왜냐하면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명칭 관련된 속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분자 명칭은 복분자 딸기는 식물명으로 쓴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라는 것은 생약이나 한약재의 명칭으로 쓰인다. 일단 이렇게 보고 이 복분자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 보면 분은 그릇입니다. 그렇죠? 주로 일반적으로 요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은 뒤에 엎는다는 것이에요. 요강을 엎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속설을 보면 항아리를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아까 앞에서 본 그 복분자 열매가 항아리를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게 생겨서 이름이다 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소변줄기에
요강이 뒤집어진다는 의미다.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분을 이제 요강으로 본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동의보감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비뇨증을 낫게 하므로 요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요강을 엎어둔다. 예. 빈뇨증이 있으면 밤에 자주 일어나서 이제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강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복분자가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빈뇨증을 낫게 하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강이 필요 없다. 요강을 엎어둔다. 그런 의미로 동의보감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중국의 유명한 이제 갈홍이라는 어떤 도사라고 할까요? 남북조시대 사람인데 갈홍이라는 사람의 설명은 마찬가지 비슷합니다만 밤에 소변이 잦은 정상의 특효라 하여 요강이 필요 없다고 하여 복분자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로 글자 그대로 보면 요강이 뒤집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하죠. 그렇지만 엎어준다는 그런 의미로도 있다. 이러한 설이 나무위키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은 다시라는 뜻으로 다시 복 또는 덮는다는 뜻으로는 부가 덮을 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 다시로 쓸 경우에는 반복한다. 반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반복이라 한다. 근데 이 복자를 쓰는 반복은 계속 되풀이 한다는 것이에요. 되풀이 하는 것, 반복 연습을 한다든지 되풀이 하는 것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글자가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복개다, 그렇죠? 복개천 할 때 이걸 쓰죠. 네. 근데 이것이 복개라는 것은 천을 이제 덮는다는 것이죠. 덮는다고 할 때는 사실은 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부개가 맞다. 부개가 원래 말인데 이것이 복개로 바뀌어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복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면을 쓴다 할 때 이것도 얼굴을 덮는 것이므로 사실은 부면이 맞다. 원래는 부면이 맞는데 복면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면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부개라는 말도 거의 쓰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이렇게 변해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덮을 부로 쓸 수 있는 낱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뺐는데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서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전복했다. 어떤 뭔가 자동차가 사고를 나서 전복했다든지 할 때 이런 걸 쓴다. 그래서 다시 복과 덮을 부 두 개의 훈과 음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복자로 많이 읽고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글자가 다시 복, 덮을 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위에 덮을 아자를 빼버린 글자는 이것도 복과 부가 있다. 회복할 복, 다시 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부로 쓰일 때는 부활이다. 부흥, 예. 경제 부흥이다. 예. 그리고 중언부언이다. 중은 이제 겹친다. 그렇죠. 중언한다는 것은 말을 한 말을 또 한다. 부언도 했던 말을 또 다시 한다. 중언부언한다. 이때 부가 이렇게 쓰인다. 그러면 대체로는 이제 회복할 복으로 많이 씁니다. 광복, 광복절, 반복한다, 되풀이한다, 복구한다, 옛구자죠. 예전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구다. 복구 공사를 한다. 복권이다. 그렇죠. 복권,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복습한다. 학습을 다시 계속하는 것을 얘기한다. 복직한다. 이럴 때 이 복과 부가 이렇게 쓰인다. 부로 쓰이는 경우는 몇 가지로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 자, 동의분자는 보면 화분이다. 그렇죠. 꽃을 심어놓은 그릇을 화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분재, 그렇죠. 화분에다가 어떤 나무나 풀을 심어서 기르는 것, 심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분재다. 이런 것이 이제 잘 알다시피 분재죠. 화분에다가 뭔가 이런 것을 심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분당, 성남시 분당. 예, 분당에 이것은 1914년에 만들어진 동네 이름이다. 네. 지금 많이 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1914년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 원래는 분점리라는 동네가 있었고 또 당울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때 합쳐서 분자와 당자를 합친 것이다. 분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릇을 항아리를 만드는 동리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분점. 예. 당우리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두 개를 합친 글자다. 분지는 땅 모양이 이렇게 그릇, 동이처럼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분지라고 한다. 네. 그리고 고분지통, 복수불반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분지통이라는 것은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물동이를 북처럼 이렇게 때리면서 하는 것을 고분지통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복수불반분은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동이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지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합천에 있는 적중 초계분지가 또 분지로서 완전히 사방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있더라. 또 유명한 울릉도의 나리분지도 우리가 잘 압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양구군의 해안면에 이것도 분지로서 상당히 유명하다. 6.25 때 미군들이 보고 이것이 펀치볼과 닮았다 해서 펀치볼이라고 했다. 그렇죠? 음료를 담는 이렇게 그런 볼처럼 생겼다 해서 이것도 유명한 분지의 하나다. 자, 앞에서 고분지통이라고 했습니다. 고분지통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반대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은 붕성지통이라 한다. 붕은 무너진다는 뜻이죠.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고통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복분자, 네. 엎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엎는다. 분은 이제 동이를 엎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복분자 딸기와 관련된 복분자다. 그리고 분지, 동이처럼 생긴 땅이다. 화분이다. 꽃을 심은 동이. 그리고 분재, 예. 동이에 화분에다가 나무 같은 것을 심은 것을 분재라고 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